오늘 알려드린 7가지 집중력 강화법을 실천하신다면 미친 집중력으로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효율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본인의 인생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1분 1초가 흘러가는 게 아쉽고 그나마 확보한 시간에서도 완벽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을 텐데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루한 집중력 때문에 100%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와 집중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7가지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째, 주의 깊게 자기 뇌의 에너지 공급 상태를 관찰한다. 우리의 남은 돈이 궁금할 땐 은행 계좌 잔고를 보면 명확한 액수가 보이고요. 자동차에 남은 연료가 궁금할 땐 계기판을 보면 바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일이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뇌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상태를 진정으로 되돌아볼 때만 파악이 가능한데요. 제가 집중력 높이기 편에서 집중과 보상의 시간을 세팅하고 집중의 시간 내에서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리적 및 정신적 딴짓하기는 최대한 참았다가 보상의 시간에 몰아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중의 시간의 기본값은 50분에서 1시간, 보상의 시간은 10분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세팅값이 본인의 뇌에 부하를 주고 있지 않은지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데요. 딴 생각 및 딴짓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멍하고 사고의 속도가 느려진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이 세팅값은 최적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집중의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보상의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 만성적으로 본인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럴 땐 집중의 시간을 더 줄이고 보상의 시간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낫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면 어느 정도 다시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메타인지적으로 잘 돌아보고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는 선에서 시간 조절을 잘 해주도록 해주세요. 둘째, 보상과 휴식을 잘 구분하고 활용해준다. 많은 자기개발, 공부법 유튜버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뽀모도로 공부법을 시행하고 휴식 시간이 오면 휴대폰 하지 말고 모든 자극을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집에 놓고 도서관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근거는 공부 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최적의 공부 효율을 낼 수 없다는 건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00%의 효율을 내기 위해선 당연히 그 방법이 맞겠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 공부할 거 아니죠. 적게는 수십 일, 많게는 연 단위로 공부를 이어가야 되는데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외부 자극을 완전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상의 시간엔 휴대폰도 좀 하고 카카오톡도 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뇌에 정말 필요한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집중 또는 보상의 시간에 관계없이 멍한 느낌이 들거나 지친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이어나가지 말고 바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는다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걸어 다닌다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한다거나 등등은 분명 효과적인 뇌 휴식 방법입니다. 60초 정도만 해줘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너무 지쳤다는 게 인지되는 순간 휴식 카드를 바로 꺼내고 집중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위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만의 방식을 믿는다.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적절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집중을 더 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소음이 없는 곳에서 집중을 잘하고요. 걷거나 달릴 때 집중력이 오히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른 아침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밤중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히 서늘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적절히 따뜻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공복에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먹은 상태에서 집중이 잘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집중력이 높아지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본인의 취향이라는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집중력이 뇌과학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진정 좋아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방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자신에게 효과적인 환경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각화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자. 시각화라 하면 시계나 앱을 통해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집중의 시간에 공부를 해주는 건데요. 시계는 일반적으로 손목시계나 휴대폰 시계를 쓸 수도 있지만 구글 타이머라는 걸 구입해서 사용해보길 추천해드립니다. 구글 타이머는 최우수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있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사원들이 실제로 밀도 있는 시간 활용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타이머예요. 네이버에 구글 타이머라고 치면 10,000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게 여러 개 나오고요. 구글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공부나 일을 시작할 때 집중의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뭔가 더 딴짓을 하기가 십상이죠? 반면 이 구글 타이머를 손에 바로 쥐고 시간을 돌려버리면 잡생각 할 새도 없이 바로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시작하기 쉬운 장점과 더불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는데요. 바로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양심상 다른 짓을 할 수 없고요. 뭐라고? 나는 양심에 털나서 바로 딴짓 할 수 있다고? 나는 가슴에 털나서 겨울에 따뜻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타이머를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뽀모도로 기법이 가능한 여러 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실제 타이머와 앱 둘 다 써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글 타이머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타이머는 바로 손에 잡히며 돌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앱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일단 틀어야 하기 때문에 딴 길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장벽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 그리기. 방금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눈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 직접 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집중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시각적인 요소는 사고를 명확하게 합니다. 책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도표를 그리거나 여러 관용구와 키워드 사이에 화살표를 그려 관계를 표시해보는 등 시각화 작업을 해보세요. 표시를 하기 위해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중력의 1 향상. 해당 내용을 다시 도식화시키는 과정, 즉 아웃풋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집중력이 1 더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섯 번째, 감정 활용하기. 유연한 집중력을 얻고 싶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감정은 여러분의 가장 막강한 협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최악의 적으로서 집중력을 회방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서건 지금 하는 일과 공부에 큰 동기가 부여된 직후에는 일정 시간 풀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마치 연수남 영상을 보고 난 직후처럼 말이죠. 반대로 공부 자체 또는 공부 외 요소들로 인해 스트레스나 감정 소모가 일어나는 상황이면 당연히 온전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는 바로 전 영상 성공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키는 4가지 습관에서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자신에게 말을 걸기.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공부나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공부나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큰 소리로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다 보면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와는 다른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각성을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이외에도 집중력 강화법과 시간관리법을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높아진 집중력 아래 암기까지 확실하게 잡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집중력 강화법을 실천하신다면 미친 집중력으로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효율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